저는 중2 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전국민 오디션 해가지고 막 1등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약간 우린 작가가 돼야 되는데 사진을 모닝빵 3개 싸들고 다녔거든요. 모닝빵 요만한 거 침점심 쳐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돈 모으려고. 이 업의 평균 연령은 어떻게 돼요? 평균 연령은 보통 한 60, 70대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로 따지면은 한 달에 거의 1억 정도. 그럼 대표님이 그 중에서 가져가시는 돈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저요? 10% 정도. 그럼 배송기사님들은 얼마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90%. 가은아, 아빠 인사해야지. 우동 인사.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특송 대표 박영석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꽃 배송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이랑 예식장에 꽃을 갖다 드리는 업무를 하는 데인데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 배달하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화환 종류 취급하시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저는 보통 꽃집에서 배달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이게 꽃집에서 할 수가 없는 게 24시 꽃 배송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배송을 하는데 3시간 배송이라고 해놔요. 꽃집에서 이제 만약에 노원구, 은평구, 동대문구, 강동구, 안양, 강서구, 여의도, 성남 그러니까 한 개씩 다 주문을 받았다. 그렇게 따지면은 기사를 8명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구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특송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업체한테 이제 배송비를 주면서 이제 뭐 위탁하는 거죠.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이 일한 지 지금 3년 넘었고 일을 접하게 된 것도 이거 하기 전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막힌 곳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때 당시에 딱 아까 봤던 그 이쁜 다운이가 이제 생겼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알바몬에다가 이력서를 올려놨어요. 연락이 우연찮게 온 거죠. 트럭만 사면은 뭐 월 한 막 6, 700씩 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는데요.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믿었죠. 믿고 와가지고 차도 그냥 사버렸어요. 6, 700 번다고 해서 차부터 사신 거예요? 네. 원래 직업은 어떤 거였어요? 원래는 이제 댄서도 하고 아이돌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만해가지고 실패를 맛보고 이제는 이제 겸손하게 이제 살고 있어요. 그럼 아이돌을 하시다가 알바를 찾던 중에 이 일을 찾게 되신 거예요? 아이돌은 제가 20대 초반에 했던 거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스페인에도 애들 가르치러 다니고 중국 뭐 일본 뭐 그런데 공연도 다니고 한국에서도 공연하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게 돼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여기서 말한 거랑 너무 달랐어요. 처음에 딱 와서 일주일을 딱 했거든요. 제가 주 6일 네네.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 6일 했는데 60만 원을 번 거예요. 하루 10만 원씩 번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름값도 떼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 차는 샀으니 무슨 일이든 그래도 한 2-3달은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했죠. 그 다음 주 70만 원 10만 원 올랐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기분이 좋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9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주 11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60, 170, 180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허위 광고가 아니었네? 그만큼 또 열심히 하기도 했는데 집에 차를 댈 곳이 없어서 이게 네네. 또 높잖아요. 이게 3m, 그쵸. 3m예요 이게 꽃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디를 세워도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2층에서 안 보인다. 저 차 때문에 좌회전하다 사고 날 뻔했다. 견인도 당하고. 그래서 주정차 금액을 너무 많이 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정말 늦은 시간에 와서 빠르게 나가야겠다. 그래서 진짜 한 4-5시간 자고 거의 밖에서 한 18, 9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입도 안정적으로 변하면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고 시간적인 자율이 있다 보니까 이 일이 굉장히 메리트로 좀 다가왔었죠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저는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요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항상 새벽 4시에 와이프가 일어나서 도시락 싸줘요. 하루를 그것만 먹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한 끼? 한 끼. 그 한 끼 나눠서 하루를 먹는 거예요. 돈 모으려고. 엄청 절박하셨네요. 네. 거기 집이 빨간 벽돌 집이었는데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보일러를 틀어도 여기는 따뜻한데 여기는 보일러 안 들어오고 약간 그런 집인데 에어컨이 있었어요. 근데 에어컨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가잖아요. 또 그것도 절약하겠다고 에어컨 안 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데 땀이 막 이렇게 흐르고. 신혼 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신혼 때. 와이프는 임신 중에. 임신 중에 그렇게? 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엄청 춥잖아요. 패딩 들고 자요. 그때는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이 옷방에서 자요. 아침에 딱 자고 딱 일어나잖아요.
네. 코에 얼음이 껴있어. 코에 있는 얼음 막 다 털면 그걸로 아이스 그 커피도 먹을 수 있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방은 안 들어와요. 아예.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지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사해서 네네. 이게 뭐 이제 3년 막 지나셨다고 하셨는데 벌써 이렇게 업체 대표도 하시고 추진력이 엄청 좋으신 건가요? 저는 생각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네네. 일단은 부딪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우린 젊잖아요. 지금 망해도 일어설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이게 근조화환이에요. 네. 오늘 저거 하나 옮기시는 거예요? 일단은 한 개만. 이게 콜이 떠야지 가져가는 거라 콜이 안 뜨면은 저렇게 한 개 가져갈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콜이 잘 뜨면 20개 가져갈 때도 있고 이게 그때마다 그 자기의 운이 좀 필요한 일이긴 해요 이게. 평일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다 장례식장밖에 없을 것 같은데. 평일에는 이제 행사, 뭐 개업집, 네네. 뭐 요런데. 근데 평일에 결혼하는 곳도 가끔 있어요. 뭐 월요일이나 금요일 뭐 연예인들 뭐 약간 그런 분들은 또 평일에도 하더라고요. 생각나는 결혼식이 있으세요? 그때가 신라 호텔이었는데 오기업 아들이었나봐요. 화환이 400개인가 들어왔어요. 화환이 400개요? 축하 화환이. 근데 그 또 그 네네. 리스트가 막 현대가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 막 이런 네네. 타이틀이. 대표님이 배송을 하시면서 한 군데에 여러 개가 들어간 적도 있어요? 한 군데 여러 개 들어간 적 있죠. 제가 제일 많이 넣었던 게 22개. 한 군데에? 한 군데. 그런 것도 맛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는. 네. 맛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희는 또 일을 하니까. 배송비는 어떻게 돼요? 저희 가격으로 하면은 가까운 강남, 서초 이런 데는 9,000원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제일 비싼 건 15,000원까지. 화환 하나당 9,000원에서 하나당. 와.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간 게 한 번 움직여서 52만 원. 그게 돼요? 네, 여기 뒤에다가 45개를 실었는데 훈련 되지 않으면은 네네. 그렇게 많이는 못 실고 보통은 그냥 열 몇 개 실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날은 얼마 버셨던 거예요? 한 88만 원? 아까부터 계속 핸드폰 보고 계시는데 네.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배차하고 있는 거예요. 배차를 핸드폰으로 하거든요. 이게 어플이 있어가지고 어플로. 신호마다 다 핸드폰을 보시네요. 네, 이게 신호마다 봐야 돼요. 이게 저희는 실시간으로 콜이 뜨기 때문에 이제 배차를 하면은 그 뒤로부터는 이제 기사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만 배차를 해주면 돼요. 저는 꽃집 전화 받고 약간 그런 것들의 업무가 있죠. 저는 그럼 평일에 그런 콜이 몇 건이나 들어오세요? 평일에 저희가 지금은 한 190건 정도. 190건이요? 네. 근데 건이 190건이지 추가되는 개수는 이제 어마무시하죠. 300개. 이렇게 화환 배송을 하시는 게 택배랑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택배는 엄청 많은 수량을 싣고 나가죠. 그리고 상가나 그 아파트를 위주로 하잖아요. 저희는 딱 정해져 있는 삼성 서울병원, 그 딱 삼성 서울병원만 거길로 배송을 간다는 장점. 그리고 배송이 되게 빠르다. 보통은 택배는 한번 나가면 오래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일은 콜을 받은 순간부터 치고 오는 시간까지 보통 3시간이에요. 서울 전 지역.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3, 4회전까지 뛸 수가 있는 거예요. 회전을. 그리고 무엇보다 단가가 다르죠. 아무리 비싸도 9,000원에서 15,000원 사이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르죠. 이 일은 정말 네. 아무도 몰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여기 꽃집들은 정해져 있는데 네. 여기에 있는 물량을 나눠서 가야 되는 부분이 돼버리니까 원래 사람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하잖아요. 아예 바꾸고 싶어요. 이걸 좀 수면 위로 올리고자 하는 작업을 네. 하시는 거네요. 네, 완전. 이거를 만약에 대기업에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알았으면 거기서 분명히 들어와서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이 진짜요? 몇백억 시장인데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 영상 나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되게 쉽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일에 필요한 장비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장비는 뭐 이 호로차가 필요해요. 저게 천막이 호로. 예, 맞아요. 이제 호로라고 해요. 호로. 네. 대표님은 그럼 이 차를 처음 사실 때 얼마나 드셨어요? 네. 저는 이거 호로랑 이런 모든 것도 다 했을 때 1,500. 이전비, 취득세 뭐 이거 다 그냥 다 포함해서. 저기 히터 달고 호로 달고 이런 거까지 다 해서. 이런 것도 파지법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네네. 보통은 여기를 잡고 이 스펀지에다가 어깨를 대서 드는 게 이제 이렇게 드는 게 정석. 근데 저는 이거가 여기 묻으면 들어지니까 힘으로 이것도 이제 요거만 하다 보면 이 코어 힘이 생겨요. 이 드는 코어 힘이. 안 들리는데요?
저희 또 사진 작가여야 돼서 사진을 이쁘게 찍어서 보내드려야지 좋아요. 이 업을 하는 거는 네. 경기를 타나요? 경기가 없어요. 꽃을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네네. 어느 정도는 뭔가 조금 이게 여유가 있다 이런 분들이 시키는 거기 때문에 경기를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 일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365일이 있다는 거. 그러면 대표님이 배차나 이런 걸 하시기 전에 계속 특송 기사를 하셨었던 거잖아요. 네. 특송 기사 하실 땐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얼마까지 벌어보셨어요? 이어 배송 일만 했을 때 저는 1,000만 원. 하루도 안 쉬고? 아니요? 6일 쉬고. 아, 6일 쉬고 1,000만 원이요? 네. 이건 뭐예요? 용품. 장례용품이라고 네네. 접시나 이런 거 있어요. 아, 그런 것도 배송을 해주세요? 그럼. 아, 이런 걸 꽃집에서도 다 하는구나. 네. 강아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네. 이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중랑구 서울의료원. 그리고 이거는 고대 안암병. 다 다른 데 가시는 거예요? 네. 한 군데만 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5개요. 아, 다른 꽃집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픽업지가 다 달라가지고. 그럼 보통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사님들은 평일이랑 주말에 몇 바퀴 정도 도세요? 배송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네. 또 싣고 배송, 다시 돌아와서 또 싣고 배송. 이렇게 해서 3회전, 4회전. 그럼 보통 한 번 태워갈 때 여러 개를 태워가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안 떴다 말고는 네네. 적어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는 가져가요. 한 아무리 번이요? 못 가도. 많이 가져간 사람은 뭐 15만원, 뭐 20만원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잘 되면 평일에도 6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계속 20만원 빵씩 된다고 하면은 가능한데 그럴 리는 없고, 왜냐면 내가 이제 조금 조정을 하니까 그냥 평균 2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0. 근데 이제 좀 자리 잡으면 30. 그럼 주말에는 어떻게 돼요? 주말에는 이제 토일 합쳐서 한 8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값을 장례식장 여기서 한 일주일만 하면 다 갈 수 있어요. 모르는 예식장, 모르는 장례식장이 없어요. 이 시내에. 이런 데 오시면 엘리베이터 타시는 편이에요? 아, 우리는 엘리베이터 사치에 사치. 그럼 맨날 이렇게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놓는 위치는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네, 저기 이거 여긴가? 여기에요. 대표님이 코로나 때부터 계속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때 장례식 갔을 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것도 있었고, 그 예전에 이태원 그때 기억나요? 아, 네네네. 그때 엄청 바빴어요. 서울에서 약간 큰일이 나거나 큰 사고가 있으면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맞아요. 유명하신 분 돌아가시면 바로 그 축구선수. 네네, 전 유상철. 국가대표 유상철. 네네. 이분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장 실었는데, 아산병원 그 호실만 한 7, 8개씩 3번 갔어요. 그럼 거의 한 50개를. 네, 맞아요. 쪽으로 되게 좋은데 이제 네. 많이 슬픈 일이죠, 사실.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제가 논할 건 아닌데 사람 죽는 거 진짜 엄해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오늘 배송은 다 하신 거예요? 네, 배송 끝. 퇴근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끝까지 가요, 같이. 굳이 뭐 대표라고 막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다 사장이잖아요. 다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없으면 못해요. 오늘 이렇게 촬영해 보셨는데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배송 업체를 바꿔보고 싶어요. 사실 지금은 조금 연령층이 좀 높지만 이제는 조금 젊은 층으로 해가지고 이 시장도 대중들도 알고 하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찍게 네네. 되고 한 거여서 일단 제 목표는 일단은 이 시장이 음지에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좀 양지로 뻗어나가서 좋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내분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내분이요? 아, 지금까지 고생 많았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은 이제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우리 가족 사랑하고 우리 다운이 다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 사랑한다.